어, CW 글로벌이 있으니까 참 좋네요. 여기 보면 8주차 카메라 이렇게 쉽게 보여줄 수 있으니까요. 8주차 카메라, 8주차에는 이렇게 여러가지 뭐 카메라랄지 애니메이션, 채널 애니메이션이랄지 라이팅이랄지 이렇게 간단한 세팅, 렌더링을 하기 위한 간단한 세팅을 보여드린 건데, 어드밴스드하게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걸 알려드리는 거니까 부담 없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동영상에서는 카메라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먼저 티팟을 하나 만들고요. 그리드를 하나 만들게요. 그리드를 만들어서 뭐 이렇게 만들고, 그러면 이렇게 생기잖아요. 이렇게 만들고, 여기다가 이제 카메라 애니메이션을 만들 건데, 여기다가 커브를 하나 그려볼게요. 커브 슉,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커브를 만들고, 커브를 약간 이렇게 턴테이블 비슷하게 이렇게 커브를 만들 거거든요. 그래서 넙스로 이런 식으로 커브 만들고, 카메라를 설치를 하고, 카메라의 패스 오브젝트에다가 이거를 커브를 패스 오브젝트라고 이렇게 해주고, 이름을 항상 적어줘야죠. 이렇게 티팟. 그래서 오늘도 만들어서 이렇게 좀 해주죠. 이렇게 해서 스페이스를 주고, 굳이 필요 없겠네요. 자, 이름이 있으니까, 이제 글로벌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카메라가 보통 이렇게 쓰거든요. 이렇게 카메라 애니메이션. 그래서 카메라 애니메이션에서 패스 오브젝트 섹션이 있는데, 파라미터가 여기서 패스 오브젝트를 이렇게 해줘요. 그럼 얘가 이렇게 해주고, 그러면 얘가 카메라가 패스에 올라가 있잖아요. 그러면 되는데, 이 포지션이 이렇게 시간이 되면 이렇게 쭉 올라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0이면 이쪽 포인트, 1이면 아마 이쪽 포인트일 거예요. 그래서 240프레임짜리 턴테이블을 만든다 그러면 여기다가 어떻게 주면 되냐면, 240프레임에 한 바퀴가 돌게 하려면 fit 펑션을 써서 프레임 ff 1부터 240분 0, 1 뭐 이런 식으로 해주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240에 한 바퀴 돌죠. 그런 다음에 look at 오브젝트에다가 티팟을 해줘. lookat에다가 티팟이 주인공이잖아요. 그래서 look at, 쳐다보게, 이렇게 계속 쳐다봐요. 이렇게 카메라 애니메이션을 보면 계속 쳐다봐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래서 카메라에서 카메라 애니메이션 줄 때 look at 하고 패스 오브젝트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잡아주면 좋죠. 이거 만약 진짜 패스 오브젝트를 커브 말고 서클 같은 걸로 해준다고 생각하면 넙스 서클로 해주고, GX 플레인으로 해주면 아주 좀 중심을 바라보는 게 아닐까, 약간 울퉁불퉁하네요. 그래서 탭 너를 만들어서 센터를 해주고, 카메라에서 이렇게 누켓을 센터로 해주면 뭐 어차피 똑같네요. 그래서 카메라 오브젝트에서 티팟을 해주면 중심을 항상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카메라는 이런 식으로 좀
뷰를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팁값, 패스 오브젝트, X 커브, 제가 서클을 괜히 씌웠네요.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 카메라가 제가 이걸 수동으로 움직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게 발생하냐면, 이게 카메라 위에서 지금 놀고 있어요. 그래서 패스에 정확하게 붙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 상황이었을 때, 캠에서 로켓을 그라운드 했을 때, 이 상황에서는 이 화면의 뷰를 조절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패스 오브젝트의 스케일을 이렇게 바꿔줘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말하자면, 여기서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되죠. 캠 애니메이션에서 이제 뷰를 한번 바꿔볼게요. 보통 HD 1080, HD 1920, 1080도 많이 하는데 여러 가지 세팅이 있어요. 이거는 뭐 다음에 렌더링 할 때 많이 해볼게요. 보통 우리 데모리를 만들 때는 뭐 1920, 1080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쭉 해주고, 원하는 프레임이 있으면 렌더링을 이렇게 딱 해봐요. 뭐 렌더링을 어떻게 하느냐도 이렇게 안 돼 있는데, 기본적으로 렌더링을 하는 루틴을 알려드리자면, 이렇게 렌더링 하는 카메라 세팅을 되고 아웃 모듈로 가서 탭 MA 만트라를 만들어야 하나. 그리고 이제 카메라 이름을 캠 애님, 카메라 이름은 항상 설정해주고, 이렇게 카메라 애니메이션 세팅에서 렌더링을 딱 해줘요. 이게 에러가 나는 건 지금 라이팅이 없거든요. 라이팅이 없어서 라이팅을 자동으로 만들었다고 지금 에러가 나는 거예요. 오토라이트가. 물론 오브젝트에서 라이트도 만들어줘야 되겠죠. 라이트도 이렇게 만들어주고, 엔터키를 눌러서 방향도 이렇게 해주고요. 이렇게 보통 3점 라이트를 많이 쓰는데, 키 필, 탭, 백라이트, 3점 라이팅을 하는데, 기본적인 거는 저는 FX 라이팅을 할 때는 3개의 라이팅을 가장 많이 쓰거든요. 키라이트는 라이트 컬러를 레드로 잡고, 필라이트는 라이트 컬러를 그린으로 잡아요. 그린으로 잡고, 그리고 백라이트는 블루로 잡거든요. 블루로 잡는데 라이트 인텐시티는 0.15%로 하고, 필라이트는 0.5 정도, 키라이트는 1로 잡고, 그리고 방향을 키라이트를 한 35프레임에서 이렇게 해주니까, 방향을 어떻게 잡냐면, 일단은 꺼볼게요. 키라이트만 일단은 해볼게요. 키라이트만 하고, 백라이트는 라이트 이네이블 디저블 시키고, 키를 이렇게 라이트를 잡는다면 한 이 정도? 이 정도 방향. 그리고 필라이트는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 네트워크 에디터에서 필라이트는 카메라 밑에다 붙여요. 이렇게 카메라 밑에 붙이면 카메라 방향으로 오거든요. 그리고 백라이트는 어떻게 하냐면, 백라이트는 거의 이 키라이트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 그리드로 따졌을 때는 이 사선이다. 이게 키라이트, 오브젝트, 백라이트가 이렇게 같이 가게 이렇게 세 개를 라이트를 이렇게 설정을 하고 백라이트에 필터를 이런 식으로 키, 백 그러면 일단 그라운드를 빼볼게요. 이렇게 그라운드는 안 보이게 하고 백라이트를 이거잖아요. 일단 크게 하면 뭐 이 정도가 나오겠죠. 강하게 보면 이렇게 1.15 정도 주고 필라이트도 이네이블을 하면 이렇게 색깔이 이렇게 나오죠. 강하게 보면 이렇게 나오겠죠. 1.5 그렇게 해서 이 정도가 되게 그런 다음에 아까 만들어놓은 이렇게 다 그냥 아웃으로 갈게요. 아웃에서 렌더링을 한 번 더 하면 렌더링이 좀 이따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하면 뭐 레드 채널, 그린 채널, 그러니까 백라이트의 어떤 채널이 이렇게 분리되는 걸 알 수 있죠. 레드, 그린, 블루로 이런 식으로 블루. FX 라이트는 보통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세 개로 해주고 여기서 이제 렌더링 할 때 렌더링 오브젝트가 너무 크니까 오버라이드 캐메라 레졸루션에서 한 4분의 1 정도로 쿼터 레졸루션으로 이렇게 해줘요. 그리고 오브젝트에서 다시 한번 이제 렌더링을 하면 쿼터 사이즈로 렌더링 되는 걸 알 수가 있고, 자, 그러면 그라운드도 하고. 근데 제가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카메라의 옵션 중에 뭐가 있냐면 카메라를 엔터 키를 누르면 내가 원하는 부분만 이렇게 렌더링 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그 렌더링이 어떻게 되느냐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이쪽 부분만 렌더링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 이쪽 부분만 하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아까 처음 렌더링 한 거고, 렌더 다시 누르면 이 뷰에서 이제 레프트 크랍하고 라이트 크랍, 바텀 크랍, 탑 크랍이거든요. 이 옵션이 이쪽 부분만 렌더링 되죠. 이렇게 약간 탑 크랍을 약간 올리면 뭐 이거를 옆에 두고 뭐 이렇게 설정이 가능해요. 크랍에서 이렇게 크랍이 설정이 가능하고 약간 위로 렌더링 됐죠. 약간 위로 이렇게 렌더링 된 걸 알 수가 있고, 이 상황에서 뭐 이렇게 이제 해주고, 뭐 라이트를 했으니까 뭐 간단한 3키 라이트, 만약 지금까지 뭐 렌더링 하고 모델링 하고 했을 때 아웃풋 렌더링 한다고 생각했을 때 키, 필, 백라이트, 저는 이렇게 했는데 색깔은 이제 항상 그 일로 하세요. 필라이트 뭐 합성을 할 거라고 생각하면 뭐 이렇게 하는 게 낫지만 이렇게 원하는 대로 라이트를 설정하시고, 여기서 이제 키를 보통 포인트 라이트로 안 하는데, 일단 보면 이제 일단 키 라이트만 뎁스 맵 섀도우를 해요. 섀도우를 설정하는데 뎁스 맵 섀도우를 설정해서 이렇게, 그리고 섀도우 맵은 보통 어디다 저장하냐면 힙 드라이브가 아니라 여기다가, 힙 드라이브 여기다가 SHD라는 걸 섀도우 패스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해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경로가 되게 섀도우 디렉토리에. 그러면 렌더링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샤도우를 만들었기 때문에 샤도우 패스를 만드는데 약간 시간이 걸릴 거예요. 포인트 라이트 샤도우 키 뎁스 샤도우 키가 키가 제대로 안 만들어졌나 봐요. 일단 키 라이트를 라이트 타입을 포인트로 안 하고 스팟라이트로 해주고, 이거를 키 라이트에서 보면 오브젝트를 바라보고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게 문제였던 것 같고, 이런 식으로 해서 키 라이트는 이렇게 바라봐야 되죠. 이렇게 해주고, 샤도우 마스크에다가 팁판만 샤도우가 만들어지게 이런 식으로 해주고, 카메라에 보면 만트라에서 보면 보죠. 이렇게 뎁스맵이 만들어지죠. 패스 오브젝트의 서클이 커브인데 오픈 아크로 해서 안 보이게 해주고, 자, 그러면 이 정도가 되는데, 라이트가 엄청 강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샤도우가 들어가면 어느 정도 보완이 되니까, 그럼 샤도우가 생겼죠. 사실 키라이트의 인텐시티가 엄청나게 강하죠. 정도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쓰는 컴퓨터가 맥북 프로거든요. 맥북 프로인데 이렇게,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샤도우 마스크를 팁팟으로 했잖아요. 그 보면 이 샤도우를 보시면 팁팟만 샤도우 맵이 만들어진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만드실 거예요. 자, 보면 뎁스맵이 이렇게 만들어졌죠. 왜냐면 마스크 자체를 마스크 자체를 여기 보면 이것만 했기 때문에, 팁팟만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팁팟의 섀도우만 만들어져요. 팁팟으로만. 이렇게 섀도우를 만드는 거하고 마스크가 된다는 거는, 섀도우 맵을 만들 때 이 팁팟만 만든다는 거고, 대신 캐스팅이 된다는 거는 그라운드도 캐스팅이 되는 거죠. 그라운드에 적용이 된다는 거죠. 만드는 거하고. 그런데 그라운드 섀도우는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왜냐면 그라운드 자체가 캐스팅 되는 게 없으니까. 여기도 항상 만들 때 이런 식으로 만들면 되겠죠. 이게 뭐냐면 제외하고 있거든요. 그라운드를 제외하고, 항상, 왜냐면 그라운드는 샤도우 맵을 만들 필요가 없으니까 그라운드를 제외하고, 이런 식으로 팁팟만 만들고 그라운드는 제외한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해주면 되고, 그렇게 해서 이걸 해주면 돼요. 자, 여기서 다시 카메라 세팅에서부터 이렇게 해보면, 기본적으로 카메라 세팅할 때는 레졸루션을 HD로 해주시고, 그리고 아웃드라이버에서 만트라를 해주고, 만트라를 설정해주고, 거기다가 항상 카메라를 제대로 내가 만든 카메라가 맞는지 확인해주고, 아웃풋에서 이제 IP로 보면 이거를 IPR이라고 하거든요. IPR, 그리고 이제 만트라 파일로 한다 그러면
파일에는 I 파일을 이렇게 바꿔줘요. 위크 파일에 렌더 테스트 프레임 1 프레임 F4 픽 후딘의 픽 파일이니까 이런 식으로 해볼게요. 이렇게 하면 렌더링을 하면 렌더링이 될 거예요. I 파일은 IP는 엠플레이 직접 볼 때, 그리고 파일은 이제 파일로 실제 저장해서 렌더링.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후디니 101에 위크팔에 렌더링 보면 이렇게 렌더링 되어 있죠. 이렇게 JPG로 한번 바꿔볼까요? 렌더링 해주면 후디니 픽 파일 이렇게 되어 있죠. 위크팔 렌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렇게 렌더링이 되죠. 자, 이런 식으로 설정이 되고 이렇게 하면 CW 글로벌부터 시작해가지고 카메라 세팅에서 이제 이렇게 애니메이션 줬던 거, look at pass 오브젝트 줘서 패스 애니메이션 줬던 거, 이렇게 전체적으로 화면으로 보면 이렇게 되죠. 키, 필, 백라이트 이렇게 설정했던 거, 그리고 패스 오브젝트, 그라운드, 티팟, 그리고 키라이트에서 샤도우, 뎁스면 샤도우 줬던 거, 샤도우 마스크 지정해 줬던 거, 샤도우 웹 패스, SHD 디렉토리를 만들어서 키 이렇게 줬다는 거. 이것도 물론 이렇게 돼야 되겠죠. $OS라는 건 뭘 의미냐면요, 이 노드의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키가 대치가 돼요. 이걸 정확하게 익스프레션을 이밸류에이션 해보려면 마우스 가운데 버튼을 누르면 돼요. 실제 파일에 저장되던 키 에디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프레임 F4 이렇게 치면 마우스 가운데 버튼을 누르면 35프레임이 적용이 돼요. 마우스 가운데 버튼 이밸류에이션 잘 알아두시고, 레졸루션 말하자면 이 사이즈는 512 해서 하면 돼요. 이 정도. 이렇게 하면 카메라 세팅에서 렌더링하고 그렇게 턴테이블을 해서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키라이트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애니메이션도 렌더링 해보고, 아웃 가서 애니메이션 렌더링 하려면 렌더 프레임 레인지에서 1프레임부터 240프레임까지 여기서 환경 설정을 해줘야 될 게 하나 더 있는데, 알리아스 여기다가 스타트 프레임 F 스타트 1 F2 이런 식으로 F에서 F2를 항상 정의를 해줘요. 그래서 스타트 프레임을 $F 스타트 FS 1이 되죠. F end 1부터 240 이런 식으로 저장해 놓으면 파이프라인에서 아주 괜찮을 것 같아요. 시뮬레이션 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해서 항상 한 프레임 더 해주고 하는 것도 있죠. 모션 블러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OBJ 그래서 카메라에는 이제 카메라를 보조하기 위한 툴들이 많이 있는데 이 정도로 현 시점에서 해주면 되고, 글로벌에서 세이브 파일 하면 카메라 라이트 세이브 파일 해주면 카메라 라이트로 이렇게 저장이 됐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번 주는 이렇게 튜토리얼이 아니라 이렇게 하는 방법을 보는 거기 때문에 그냥 데모릴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아니, 그러니까 레퍼런스 보여주는 거. 여기서 제가 카메라에다가 필라이트는 이렇게 파렌트로 이렇게 하이라이트로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 잊지 마시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 따라가잖아요.
자, 이상으로 동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채널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해보겠습니다. 탭키를 먼저 파일부터 저장을 하고, 디지털 에셋에 보면 CW 글로벌이라고 있잖아요. 이걸 열어서 후디니 101 이렇게 8주차, 그리고 프로젝트 네임은 채널 애님 해주고, 버전 1 set 디렉토리 해주고, 세이브 파일 해주면 JC는 채널 애님 버전 1 이렇게 됐죠. 여기서 이제 간단하게 이제 팁팟을 만들어서 팁팟을 가지고 애니메이션을 한번 해볼게요. 후디니에서 키를 줄 때는 보통 우리가 여기다가 프레임 맵을 많이 줬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이게 움직이잖아요. 이렇게 지금 엄청나게 빠른 값이 가는데 24 이렇게 하면 이렇게 애니메이션 속도가 되죠. 그러니까 프레임 F는 말하자면 뭐 이게 초당으로 바뀐 거죠. 속도. 이게 프레임 바이 말하자면 1프레임 24잖아요 24프레임인데 24를 나누면, 프레임하고 24를 나누면 이제 이 유닛이 1이라고 했을 때 1유니트에서 0.1만큼 말하자면 가는 거죠. 24면 1프레임에 1m씩 가는 건데, 후디니의 유니트는 1m니까 이렇게 보면 1, 후디니가 유니트가 1m인, 후디니에서 지금 현재 유니트를 정확하게 1m를 사용하는지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1프레임당 1m씩 간다고 하면 좀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24를 나눠주면 적절한 속도를 얻게 돼요. 이거를 말하자면 이거를 익스프레션을 안 주고 키를 준다면, 현재 1프레임에서는 이렇게 키가 1이 다 잡혀 있고, 이렇게 240에서는 10 정도. 이게 Alt 왼쪽 클릭을 하면 키가 잡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Shift 키하고 키를 아무 키나 누르면 이렇게 지금 10에서 이게 키가 안 먹어 있네요. 10인데 1프레임에서 키가 안 먹었네요. 이게 다시 0으로 가서 Alt 마우스 왼쪽 커맨드, 그러면 키가 먹는데, 디폴트가 펑션이 제로로 되어 있는데 큐빅 BIC 큐빅 펑션으로 이렇게 바꿔주면 이렇게 큐빅 펑션이 나오거든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리니어도 있고 뭐 리피트, 뭐 사이클, 매치,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디폴트는 큐빅이에요. 후디니에서 애니메이션 커브가 형태가. 그러면 이렇게 되고, Shift 키를 다시 한번 누르면 이런 식으로 키가 잡혀요. 내가 뭐 이렇게 비행기가 이륙하는 형태의 애니메이션의 키를 잡아볼 거기 때문에 Shift H를 누르고 뭐 이 정도로 주면 1부터 240프레임까지 0부터 1까지 이렇게 가속도를 얻으면서 가다가 이런 식의 키가 되겠죠. 이렇게 무리 없이. 그런 다음에 가끔 이런 에러가 나더라고요. 그러면 컨트롤 X에 컨트롤 V에서 새로 리프레시를 하고 해주고 난 다음에 Y축에 1프레임에서는 0 똑같이, 엔드 프레임에서는 한 이 정도 그 키를 주고 일단은, 그리고 120프레임 정도에서 쭉 떠서 이렇게 가잖아요. 여기서는 뭐 여기서는 0 정도 줘서 이렇게, 아이고 애니메이션이 이렇게 되겠군요.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이것도 비행기를 지워버리고 이 정도 주면 비행기가 이렇게 활주하다가 이렇게 이쯤에서 이렇게 되고, 트랜스렛 Y 같은 경우에는 약간 가속도를 꾸준히 얻어서 가다가 확 뜨는 거기 때문에 한 이 정도로 좀 되겠네요. 이 정도? 이 아닌가? 이게 가다가 쭉인가? 이 정도?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키를 한번 줘봤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보면 이제 키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보면 이제 노란색으로 이렇게 키가 먹여 들어가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키를 줄 때는 여기 보면 컨트롤 알트 키를 누른 다음에 전체를 이렇게 찍어주면 돼요. 이런 식으로 전체를 찍어주면 되고, 특정 프레임에서 마찬가지로 특정 프레임에서 이렇게 연한 녹색이라 해야 되나? 하늘색? 아니, 아주 이 키는 현재 애니메이션은 돼 있는데 이제 키가 안 먹어 있는 거거든요. 애니메이션 돼 있지만 키는 안 먹어 있다는 뜻이에요. 이 경우에는 또 특별하게 키만 눌러서 할 수가 있고, Shift 마우스 가운데 버튼이나 왼쪽 버튼을 누르면 언제든지 채널 데이터로 올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애니메이션이 충분히 크면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키를 저절해서 볼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X, Y, Z 전체 키를 한꺼번에 이렇게 봐줄 수도 있고, TX, TY, TG 채널이 있잖아요. 그래서 G를 누르고 난 다음에 뭐 원하는 프레임으로 가서 Alt 키를 딱 눌러줘도 되고, 그러면 왼쪽 정보가 뜨잖아요. 240 프레임, 값은 0. Y축 같은 경우에는 240에 2잖아요. 그러니까 값을 위쪽으로 좀 더 올리고 싶으면 이 점을 찍고 위로 올리면 돼요. 이렇게 밸류 값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리고 이 프레임을 이쯤에다가 Alt 키를 누르고 이 애니메이션 중간을 이렇게 하면 이렇게 키도 편집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좀 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편집할 수가 있겠죠. 여기서 이제 하나를 더 해볼까요? 애니메이션은 그냥 등 가속도가 붙어서 이제 등 속도라고 생각하고 약간의 익스프레션 채널을 줘가지고 따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키 애니메이션하고 키 애니메이션 이 베이지어 펑션 자체가 이 키 데이터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이지어를 안 하고 지금 가만 있어봐. 베이지어를 안 하고 여기다가 이건 지워버릴게요. G는 전혀 그걸 안 하니까. 베이지어인데 이거를 리니어로 바꿔볼게요. 이 리니어로 바꾸면 뭐가 되냐면, 자, 리니어로 바꿔도 이렇게 되네. 자, 그러면 리니어로 키를 바꿔볼게요. 리니어로 바꾸면 이게 쭉 되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곱하기 파워 프레임 FF 여기 24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24부터 이렇게 됐죠. 값이 이건 아닌 것 같고, 이 리니어 펑션하고 같이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잘못 생각하고 있었네요. 이게 리니어가 되면 안 되고, 이렇게 컨트롤 X
X 해주고 딜레이트. 고백할게요. 이건 죽여주고 여기서 자 이거를 지우고 이 베지어 펑션을 여기다 선택한 다음에 이거는 약간 이렇게 리니어로 줄게요. 리니어로 주고 여기다가 곱하기 2를 해볼게요. 값이 커지죠. 그러면 frame ff 여기다가 power 펑션을 하고 frame ff 2를 해볼게요. 그러면 값이 이렇게 되는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건 내가 원했던 게 아니고 두 개를 똑같이 자 그러면 이게 두 개의 채널 애니메이션이 이렇게 동일하게 같은 레벨에서 섞이지가 않네요. 자 그러면 아트키가 있고 이쯤 있을 때 이렇게 이쪽 부분은 리니어하게 바꿀 수가 있을 것 같아요. LIN이 AR 이렇게 이쪽 부분은 리니어하게 이쪽 부분은 베지어로 이런 식으로 아니면 큐빅으로 이런 타입으로 그러면 이렇게 좀 더 수직이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꺾어져 가는 비행기가 이런 식으로 이루어가는 것처럼 이렇게 쭉 가다가 이렇게 싹 올라가는 것처럼 이런 커브가 되겠죠. 자 그런 커브가 되는 거고 두 개의 애니메이션을 채널을 다시 한번 해볼까요? 여기서 그러면 이 베이저 커브는 이 애니메이션 커브는 이렇게 된 것 같고 여기 보면 아까 X가 있었잖아요. X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등가속으로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어느 정도 정렬이 된 커브로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죠. 뭐 이 정도면 간단하게 키 잡는 거는 공부가 됐을 것 같고 이게 이제 그러니까 뭐라자면 제가 조금 있다가 뭐 애니메이션 두 개를 섞는 거를 보여드릴 텐데 일단은 똑같은 거지만 하나는 이제 익스프레션으로 한번 해볼게요. 팁팟 익스프레션 팁팟키 익스프레션 같은 경우는 자 그러면 딜라이트 채널스 0 해주고 자 그러면 참 이게 무슨 버그도 아니고 참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키를 3개를 다 잡아주고 XYZ를 X의 익스프레션을 1 참 이거 정말 깝깝하네요. 다시 팁팟을 하나 만들고 이거는 하이드 시키고 팁팟 애니메이션 익스프레션 해주고 비슷하게 하려면 프레임 FF 나누기 24 그리고 여기다는
프레임 파워 펑션 써가지고 파워 프레임 ff 나누기 한 10 정도? 100 정도? 오, 이것도 값이 장난 아니게 큰 것 같아요. 500. 와. 24. 이렇게 되면 500이고 이게 10.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하고 5 정도? 5 정도로 주면 아니다. 7.5 10으로 하죠. 그러면 어느 정도 활주하다가 쭉 미끄러지죠. 어떻게 잡고 쭉 나누기 20 이렇게 24에 이것도 익스프레션을 보면 키는 없지만 뭐 이렇게 돼 있죠. 240을 기점으로 봤을 때 이런 식으로 ty는 이렇게 올라가고 tx는 이렇게 올라가고 익스프레션으로도 대충 이런 키를 잡을 수가 있어요. 정사하게 1부터 240까지 0부터 10까지가 변이라고 생각했을 때 y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익스프레션으로 할 수도 있고 딥 키를 이렇게 잡아서 키를 잡아서 이제 좀 더 이렇게 현실적으로 이렇게 만들었죠. 쭉 가다가 활주하다가 쭉 올라가는 거, 속도가 계속 올라가는 거, 이런 식으로 두 개를 이렇게 비교를 한번 해봤어요. 그러면 쭉 이렇게 쭉 올라가죠. 하나는 뭐 비슷한 애니메이션인데 이렇게 이렇게 애니메이션을 키를 줬고 일단은 그러면 지오메트리를 하나 더 만들게요. 지오메트리를 만들어서 여기서 스피어 SPH 방금 이거는 그 글로벌에서 이렇게 키를 잡은 거거든요. 이제 여기서는 스피어를 하나 만들어서 여기서 이제 트랜스폼을 이용해서 이제 키를 줘볼게요. 스피어를 줬고 이렇게 기본 이니셜을 하는 것보다는 트랜스폼을 써가지고 트랜스폼을 주고 이런 식으로 트랜스폼을 주게 되면 여기다가 이제 기본적 트랜슬레이트 이 정도 해서요. 이렇게 이제 5쯤 가서 키를 주고 이렇게 24에서 뭐 이렇게 떨어져서 0이 되고 이 48에서는 다시 뭐 4가 되고 3이 되고 72에서는 뭐 0이 되고 96에서는 1.5가 되고 120에서는 다시 0이 되더라. 이렇게 해주면 이런 키가 잡힐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키가 잡히고 이렇게 되고 1프레임에서 1이고 120프레임에서는 3 이 정도면 뭐 이렇게 가겠죠? 전혀 애니메이션은 이렇게 좋은 애니메이션은 아니지만 그러면 이 두 개를 보면 뭐 이런 식의 Y축의 애니메이션이 이렇게 되고 얘는 뭐 X축으로는 이만큼 천천히 움직이는 게 되겠죠. 이런 식의 트랜스폼을 이용해서 이렇게 키를 잡을 수가 있고 이렇게 그러면 이제 여기서
트랜스폼을 주고 이렇게 했을 때는 이거는 키가 잡힌 거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 정보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트랜스폼 엑스폼이 있고 엑스폼 2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딜레이가 생겼다고 생각해봐요. 딜레이가 이 데이터 폼을 엑스폼 1에서 그대로 카피를 해요. 카피 파라미터를 해서 엑스폼 2에다가 그대로 paste copied relative reference 쳐요. 그러면 엑스폼 1에 tx, 엑스폼 2에 ty, 엑스폼 g에 이게 뜨거든요. 그럼 여기다가 나누기 곱하기 0.8 곱하기 0.8 곱하기 0.8 이렇게 해봐요. 그러면 이렇게 항상 약간 0.5를 해보면 이렇게 딜레이가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렇게 값이 이렇게 반씩만 움직이니까 이것도 이렇게 하면 이제 현재 있는 값에다가 엑스폼2에 2가 있고 값이 그대로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되는데 지금 이거 알다시피 첫 프레임에서 이렇게 키가 먹고 그 다음 프레임에서는 그냥 이밸류에이션이 된 키가 계속 값이 달라지잖아요. 먹는 거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가 값을 입력해 줄 때는 이렇게 노란색일 때 입력을 해주세요. 중간에 이렇게 입력하면 안 돼요. 그리고 하나는 본래 애니메이션이고 하나는 참조된 애니메이션이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키를 잡아줄 수가 있고 여기서 트랜스폼이 있다.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뭘 또 해줄 수 있냐면 그리드 라인이라는 걸 하나 만들어 줘 볼게요. 이렇게 라인을 하나 만들고 디렉션을 이렇게 주고 이렇게 포인트를 주고 포인트 10개를 주고 이렇게 라인에서 포인트를 만들고 여기다가 포인트를 연결을 해요. 이렇게 하고 포인트가 12개죠 10개를 하고 여기서는 커스텀 이제 말하자면 파라미터를 만드는 걸 하나 보여드릴게요. 에딧 파라미터 인터페이스에서 여기다가 폴더를 하나 만들고 컨트롤스를 만들고 여기다 플로트를 이렇게 하나 만드세요. 컨트롤 PT CTRL PT 컨트롤 PT 뭐 이런 식으로 어플라이 해주면 탭의 컨트롤 포인트에서 이게 만들어지거든요. 타입 프로퍼티에서 이렇게 가서 애니메이티드 파라미터 이게 아니었지 이거였지. 여기서 에딧 파라미터 인터페이스에서 그러면 플로트 값 플라이를 했는데 왜 이게 안 나타나지? 자 여기서 플로트
integer 여기 있네요. 이렇게 밑에다가 집어넣어야 되죠. 그럼 여기가 나오죠. 컨트롤 포인트가 뜨고 이렇게 되면 어떤 컨트롤 PT였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여기서 copy 파라미터를 하고 여기서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넣어주고 여기서 그래서 컨트롤 PT를 하고 컨트롤 C 플러스 이렇게 해주면 여기서 나이스 봐. 이 컨트롤 PT가 이렇게 되고 값이 이렇게 되니까 여기다가 뭘 해주면 좋을까요? power $pt 나에게 300 뭐 이런 식으로 되고 이거는 좋은 애가 아닌 것 같고요. dx 그러면 add 컬러를 했다고 볼게요. relative 여기다가 그러면 여기다가 한번 넣어볼게요. 컨트롤 PT를 넣어서 이렇게 하면 색깔이 바뀌겠죠. 근데 이게 0부터 1까지니까 여기서 후디니 컬러는 0부터 1까지니까 맥시멈은 1로 해주고 여기서 0부터 1까지 이렇게 해주면 컨트롤 PT에 대한 컬러가 되겠죠. 이렇게 여기서도 뭐 이런 식으로 새로운 파라미터를 만들어주고 그 파라미터에 대한 어떤 키를 이렇게 줄 수가 있겠죠.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키가 나오고 1일 때는 0 뭐 240일 때는 1 이렇게 보면 이런 식으로 키가 바뀌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거는 이제 그 말하자면 포인트 정보하고 보통 익스프레션을 많이 썼잖아요. 여기다가 익스프레션을 썼는데 이렇게 하면 말하자면 원래 있던 컬러 정보에다가 이걸만 더해주거나 멀티플라이 해주면 새로운 게 잡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키 데이터를 익스프레션 데이터에서 기존 정보에다가 이렇게 멀티플라이 할 수가 있어요. 말하자면 여기도 이게 기존 정보라고 할 수 있거든요. cr green cg 이게 cb 이렇게 되잖아요. 레드 그린 블루가 되면 이렇게 되고 컨트롤 포인트를 동일하게 적용을 해줘야 되겠네요. 이렇게 이 정보가 균등하게 이제 적용이 되는 거죠. 원래 이 컬러가 화이트가 아니라 블랙이라고 했어요. 원래 이 컬러가 블랙이고 블랙인데 이제 블랙에 새로운 컬러가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나는 원래 컬러 말하자면 원래 컬러가 보이고 후디니 10으로 하는 거라서
잘 안 먹네요. 레드 컬러에서 딜라이트 C BBX 말하자면 뭐 이런 컬러였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이런 식의 애니메이션도 줄 수 있죠. 이렇게 원래 있던 컬러에다가 원래는 이런 컬러가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런 식의 컬러 변이를 줄 수 있고, 이 컬러 변이는 익스프레션이 되어 있지만 거기다가 이제 키 애니메이션을 줘가지고 컨트롤 이 스피드를 컨트롤 해줄 수가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빨리 변화시킬 수도 있고 뭐 천천히 변화시킬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도 이렇게 뭐 이런 식의 애니메이션이 된다는 거죠. 블렌딩 컬러가 이렇게 변화하는 블렌딩 자체를 주는 거라고 해도 되고 뭐 여러 가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주면 채널 데이터, 키 애니메이션 데이터하고 익스프레션 데이터하고 두 개를 블렌딩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되고, 그냥 이제 이 상황에서는 굳이 세이브 파일 누를 필요 없고 그냥 여기서 세이브만 하시면 돼요. 세이브만 하면 이제 기존 파일을 오버라이드 시키는데, 오버라이드 하냐고 물어보는데 얘는 물어보지 않네요. 그냥 이걸 눌러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컨트롤 S 누르면 되고요. 저장할 때 이렇게 하면 우리가 손으로 잡은 키하고 익스프레션 이렇게 해하고 원래 컬러하고 이렇게 플러스로 해서 이렇게 익스프레션이라고 하면 돼요. 이거 수식 데이터하고 이렇게 블렌딩을 하는 방법을 보여드렸어요. 그리고 여기서 트랜스폼을 스피어를 이렇게 꺼내서 그래서 트랜스폼을 이렇게 연결하는데, 트랜스폼을 연결해서 우리가 마야에서 하는 식으로 자동으로 애니메이션 S키를 눌러서 키를 놓은 걸 하면 K키 트랜스폼을 눌러서 엔터를 누르고 이렇게 키를 이렇게 줄 수가 있거든요. 여기 보면 오토 애니메이션 키가 있어요. 오토키를 누른 상태에서 1프레임에서 이렇게 움직이면 되고, 2프레임에서는 좀 키가 안 먹었네요. 컨트롤 K 이렇게 키를 일단 다 준 다음에 1프레임에서 1호 이게 여기서는 오토키가 안 먹네. 자, 그러면 다시 여기서 플라토닉에서 디팟을 하나 더 만들게요. 여기서 K키를 눌러요. K키를 누르면 키가 잡히거든요. 24에서 이런 식으로 K키를 다시 누르면 키가 다 잘 먹죠. 이렇게 사실 뭐 이렇게 키를 올려주면 여기서 자동으로 오토키가 먹어요. 이제 96에서 약간 올리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고 움직여주면 얘네 키가 먹죠. 움직이는 애들만, 채널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리고 뭐 여기서 만약 X축으로 움직였고 Y축으로 움직였고 G축으로 움직여 Y축으로 움직여 키 3개 이렇게 먹고, 로테이션도 먹은 키가 이렇게 먹죠. 이렇게 로테이션 이렇게 G까지 X, Y, G. 스케일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이렇게 애니메이션이 키가 먹어요. 오토키를 이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화면을 해보면 여러가지 키들이 이렇게 먹여져 있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렇게 키가 먹고 이렇게. 자, 그러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애니메이션을 잡으면 되고,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채널 애니메이션을 이렇게 가져오는 거는 CH라고 그랬죠. 채널 애니메이션 데이터를 이렇게 애니메이션 데이터 가져오는 거 확인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채널 애니메이션 잡고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